경제 악화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국이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긴장 완화를 시도한 데 이어서 EU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시작도 전에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제기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파국을 하는 EU 중국 간의 관계를 Y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현지 시간으로 22일 오는 12월 7일과 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게 될 EU 중국 간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빈손으로 이 회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면서 실제로 정상회담이 2주 전으로 다가왔지만 공동성명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공동성명 초안도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이 공동성명 최종안 확정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양측 간의 외교적 약속 성격을 띠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금이간 이 양측의 균열만 재확인한 채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EU와 중국 간 관계는 그리 편치 않은 상황입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에 착수를 했고 의료기기 그리고 풍력발전 등의 분야로도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중국이 강도 높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에 관련해서 중국 매체인 차이신은 지난 10월 19일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한 EU의 반보조금 조사가 유럽의 관련 업계 불만을 바탕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2019년 취임 이후에 구글, 메타, 아마존 등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독점 금지 등과 관련된 이 보안 조사로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던 펀데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이번에는 중국을 제물 삼아서 반보조금 공수에 나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차이신의 보도 내용입니다. 차이신이 이어서 EU의 중국산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가 최대 13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EU는 이를 바탕으로 상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지난 10월 4일 충분한 증거도 없이 주관적인 가정에 기초해서 EU의 전기차 반보조금 조사가 시작했으며 이는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내의 이런 비판은 사실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EU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전폭적인 지원으로 동력 배터리와 전기차 분야에서 CATL과 BYD를 세계 점유율 1, 2위로 키운 중국이 이제 와서 자국 기업들이 자체적인 경쟁력으로 유럽 기업들을 앞섰다. 이런 논리를 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하는 겁니다. 실제 중국은 2009년부터 전기차 구매세를 인하한 데 이어서 2014년부터 완전히 면제를 했고 이 조치를 2027년까지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은 300억 달러 그러니까 한 40조 5천억 원의 세금을 면제했고 2027년까지 970억 달러를 추가로 면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EU가 제재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르줄라 폰데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달 초 EU 중국 정상회담 계획을 언급하면서 글로벌 안보 구조에 대한 중국의 시각이 우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는 EU가 추구하는 대중국 전략인 디리스킹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고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폰데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또한 중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불공정하고 우리의 단일 시장을 왜곡하는 약탈적인 관행에 대한 우려가 실제하고 있고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폰데르라이엔 위원장은 이런 예로 중국 정부의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것이 우리가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지만 관계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준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폰데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더불어 혼란스러운 글로벌 정세 속에서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또한 EU 중국 관계에 있어서 분명한 경쟁적 요소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중국 공산당의 목표는
중국 중심의 체계적인 국제 질서의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군사 채널 복원 등이 합의하면서 악화일로였던 양국 간 대화에 대한 기대는 커졌지만 중국을 향한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안보적 차원에서 지속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남중국해, 동중국해를 둘러싼 긴장 등 가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런 분위기가 EU와 중국 간 정상회담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후에 공식 양자 정상회담 시에는 행정부 수장인 이 집행위원장, 그리고 EU 27개 나라를 대표하는 이사회, 그러니까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동시에 참석합니다. 앞서 EU 수장격인 폰데르 라이언 집행위원장과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각각 개별적으로 중국을 찾아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동한 적은 있지만 예정대로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EU 현 집행부 출범 이후에 4년 만에 처음입니다. 사실 EU의 중국에 대한 불만은 이미 오래전부터 터져나왔습니다. EU의 외교수장인 호세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지난 10월 13일 중국을 향해서 경제 및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날 베이징대 연설에서 공통점을 찾고 경제와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이익에 부합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여론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중국과 멀어지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디리스킹이 훨씬 가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중국이 그동안 EU 국가들을 상대로 해왔던 외교적 행동들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보렐 대표는 또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은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EU와의 관계를 바라보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내 방중 첫째 목표는 유럽이 중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중국의 부상을 방해하려는 숨겨진 의제가 없음을 중국 측에 재확인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인터뷰는 지난 10월 12일 게재됐습니다. 보렐 대표는 이어서 우리의 중국에 대한 평가와 행동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이익을 따른 것이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를 경제 파워에서 지정학적 파워의 입장으로 변화시켰고 전략적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와 관련해서 보렐 대표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이 EU의 대중정책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EU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종종 비판하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렐 대표의 방중은 폰데르 라이언 집행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사전 정지 작업하는 차원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보렐 대표가 지금 EU와 중국 간에 가지고 있는 괴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중국의 각성과 함께 변화된 모습을 촉구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EU가 지금 중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중국의 태도입니다. 보렐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솔직히 유럽에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립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전적으로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침입자와 침공을 당한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중립적일 수 있나? 이런 경우 중립이라는 것은 여우가 닭장에 들어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보렐 대표는 또 중국이 러시아 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확신시키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 입장을 지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보렐 대표는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은 중국이 갈수록 매력을 잃는 것이라 그러면서 유럽 기업들은 더 이상 중국에 많은 외국인을 보낼 수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보렐 대표의 방중과 관련해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방문은 중국 지도부의 EU가 현재 관계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할 의도가 없긴 하지만 좁은 형태의 탈위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와 협의할 기회다. 이렇게 평가했었습니다. 보렐 대표의 방중 후 한 달이 훌쩍 지난 지금 중국의 태도에는 변화가 있는 것일까요? 폰데르 라이언 위원장의 방중을 앞두고 공동성명이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동안 중국의 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자신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EU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순항할 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앞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미국 시장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했던 EU 시장이 중국과의 거리두기를 하는 상황에서 다른 외교적 문제들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라서 이런 상황에 중국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스타일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입장만 강변하는 그런 중국의 외교 스타일이 자초한 일이라는 점에서 이 중국의 대응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